이 땅에서 여자로 태어나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나이자 딸이었던 수많은 여인들. 그 이름들 속에는 그동안 잊혀졌던 또 하나의 다른 이름이 숨겨져 있다. 그 이름은 바로 여성 독립운동가.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도 독립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하게 불태웠던 여성들. 1919년 그 후 100년이 지난 지금 잊혀졌던 역사 속에 그녀들의 이름을 다시 되새겨본다. 지난 8월 1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을 찾았다.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진행된 특별 심포지엄. 이날 행사는 한일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가 주최해 열렸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991년 26년 전 김학순 할머니께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의를 모색하고 한일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고찰과 연구를 통해 한국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해보는 시간이 마련됐는데, 더 중요하게는 이 전쟁의 파괴는 우리 여성들은 아주 그 조국 강복의 주역이 되고자 했었고 강복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죠. 이거는 뭐 여성들이 여성이기를 강요받았지만 이제 여성들은 더 이상 가족의 울타리에 머무는 것을 거부하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의 계기가 이제 3.1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1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은 임시정부 수립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이뤄냈다. 우리가 여성 독립운동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남성들이 가족을 떠나서 이역만리에 가서 독립항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세대는 이어지잖아요. 그 세대를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했던 것은 여성들이죠. 그래서 여성들의 이야기가 완성이 될 때 비로소 남성과 여성의 독립운동사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한쪽만을 본다면은 이것은 편협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퍼즐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여성들의 독립운동은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더욱더 풍부하게 재현하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한국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단 3.1운동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이었고 거기서 아무래도 제일 활약하시고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라고 여성운동 독립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요? 여성 독립? 제가 알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알려진 것 상대적으로. 그래요? 국가보훈처가 최근 5년간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관심이 큰 독립운동가를 꼽은 결과 1위는 안중근 의사, 2위는 김구 선생이 차지했고 4위는 유관순 열사, 이어 한용운과 김좌진 등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 결과만 봐도 상대적으로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고 조명받지 못했던 걸까? 남성이 기득권을 차지했던 가부장적인 시대 상황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가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한국 근현대사에서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사상을 재조명해보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학술단체가 있다. 바로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이곳에서
주목받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심옥주 소장을 만났다. 3.1운동 이전에 100년 전 올해 이때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919년도 28 독립선언으로 나타났고 28 독립선언 그 현장에 분명히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28 독립선언서를 숨겨가지고 국내에 들고 들어와서 그게 바로 3.1운동이 본격화되는 불씨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3.1운동 기점으로 보았을 때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약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전국적이고 거국적이고 그리고 그전에는 좀 소극적인 부분이었다면 이 시점을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여성들의 활동은 바깥으로 많이 표출이 되어지죠. 일제강점기 1910년대 우리 민족은 무단 통치 아래에서도 항일 독립운동의 역량을 키워나갔고 일제의 압박과 감시 속에 살았던 고종 황제가 1919년 1월 22일 갑자기 승하하자 많은 의혹과 울분이 증폭되었다. 특히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 의해 주창된 민족 자결주의는 민족운동의 불씨가 되었고 이에 영향을 받아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1919년 2월 8일) 일본의 도쿄 한복판에서는 한국 유학생들이 모여 독립선언을 외쳤고 국내에서는 종교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33인의 민족대표가 뽑혔다. 이후 3월 1일 태화관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고 같은 시간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렇게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3.1운동이다. 서울 종로에서 시작된 3.1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휴거를 내리니까 학생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고향을 갈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뱅천 같은 경우도 유관순이가 내려올 때 사촌언니 유해도하고 여기 이제 같이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 거죠. 오니까 여기도 이제 서울에서 뭐 했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전령사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국적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1919년 4월 1일 이곳 병천면 아우네 장터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은 천안 지역을 대표하는 3.1운동으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3천여 명의 군중들이 참여해 이루어졌다. 이날 만세 시위로 현장에서는 19명이 순국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독립만세를 외쳤던 소녀. 1902년 병천면 용두리에서 태어난 유관순 열사는 공주 영명학교를 다니다 편입해 이화학당을 다니고 있었다. 그렇게 1919년 17살이 되던 해 자신의 고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매봉산 정상에 위치한 봉화지에는 유관순 열사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유관순 열사가 1919년 4월 1일 날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음력 3월 31일 날 봉화를 올렸던 봉화지가 되겠습니다. 이곳 산 높이는 168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봉화를 올리면 목천, 천안, 진천, 충주, 연기 등 이곳에 24곳에 위치한 봉화지의 소식을 알렸던 곳입니다. 여러분, 지난 3월 1일 33인의 민족 대표가 모여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독립을 위한 만세운동이 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독립만세를 불러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읍시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날 만세 시위에는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재 씨도 참여했는데 일본 헌병들이 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피살된다. 그렇게 부모를 잃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던 유관순 열사. 이후 일경에게 체포돼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한 그녀는 모진 고문을 받다 18 꽃다운 나이에 옥중에서 순국하고 만다. 지난 9월 28일 유관순 열사 유적안에 자리한 추모각에서 98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유관순 열사의 애국정신을 추모하고 아운의 독립만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추모제를 거행하고 있다. 꺼지지 않는 열사의 혼, 민족의 꽃이 된 유관순 열사. 그녀는 온 국민의 독립의지를 알리는 도화선이 되었다. 유관순 열사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별세하신 지 벌써 1세기가 가까워진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은 우리 민족의 삶을 다시 대도약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운의 기미독립 만세운동의 순국자 명단을 살펴보면 당시 나이 32의 김구은과 그의 어머니인 최정철이란 이름이 등장한다. 우리에게 낯선 이름의 여성독립운동가 최정철 지사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 찾아가 봤다. 바로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소장 이윤옥 씨다. 시인이자 문학박사인 그녀는 숨겨진 여성독립운동가를 발굴해내고 그들의 삶을 시로 담아내고 있다. 서간도라는 것은 우리가 윤동주의 고향인 그 북간도라고 있어요. 보통 만주라고 말하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그 활동하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도 없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들꽃처럼 그 활동하셨던 분들을 다 졌지만 그 피다 피어난다. 상징적으로 그 간도라는 그 지역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서간도의 들꽃 피다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녀가 출간한 서간도의 들꽃 피다 8권에는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일본군 학살에 저항했던 최정철 지사에 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1919년 4월 1일 날 그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김병조 선생님하고 박은식 선생님께서 쓰신 그 책이 있습니다. 아운의 장터의 그 만세운동 그 주동자가 김구응이라는 분이고 또 김구응의 어머니가 최정철 지사였다라는 게 바로 그 책에 나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1920년에 나온 책에는 이 두 분 이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천안 지역에. 여성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추모시를 쓰고 있는 이윤옥 소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 잘 계셨죠? 네. 네네 사무실에서 뵙고. 아 예. 네네. 진짜
전망이 아주 좋네요. 네, 네. 우리는 앞서 이윤옥 소장이 얘기했던 책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요거는 그 박은식 선생이 쓴 독립운동 지열사의 예. 한글 번역본이에요. 예. 당연히 나왔어요. 1919년 12월 달에 나왔어요. 아, 여기 주모자 나온 김궁이 외경에 이렇게 했던 기록이 딱 나오네요. 네네. 민족주의 사학자 박은식 선생이 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에는 김구은과 최정철 지사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분이었던 김병조 선생이 지은 한국 독립운동 사략에서도 마찬가지다. 천안군 병천시에서 의사 김구엉이 남녀 6,400인을 소집하여 독립을 선언할세. 병천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김구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1운동 당시 피살당한 애국자 명단을 살펴보면 유관순 열사가 맨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할아버지인 김구응 의사가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최정철 저희 정조 할머니가 여기는 채씨로 나오는데 여로 돼 있고 여기 최정철 저희 정조 할머니가 여기 계시죠. 김구응 의사와 그의 어머니 최정철 지사의 이름이 등장하는 재적 등본을 통해 두 분이 혈연 관계라는 사실과 사망 사유도 상세히 알 수 있었다. 성공의 신자이셨고 또 동네에서 여장부로 소문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919년 4월 1일 날 아원의 독립만세운동 주역이신 이제 할아버지가 김구응 의사신데 거사를 기획하니까 할아버지가는 거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할머니가 독립만세운동에 부녀자를 동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셨다고 그래요. 그 병천 아원의 장터 만세운동 당시에 할머니도 독립만세운동에 같이 참여하셨고 할아버지가 그 현장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셨다고 그래요. 아훈의 장터 만세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구응 의사. 일본 헌병들이 기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자 그들의 잔인무도함을 꾸짖는데 이에 돌연 일본 헌병에 의해 김구응은 현장에서 직사하고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질책하는 노모 최정철 지사마저 일본 헌병들은 칼로 찔러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렇게 한날 한시 순국한 모자의 비극적인 아픈 역사가 존재하고 있었다.